안녕하세요. 한국어, 영어, 명언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명언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서 잘 나이 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풍처럼 잘 물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법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산에 있는 나무처럼 누가 봐주던 안 봐주던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 자신이 이 길 옆에 핀 한 폭이 봄꽃처럼 생각한다면 나보고 칭찬해주든 안 해주든 구애받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지 않느냐. 저는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노후가 아름답고 잘 마무리되는 거예요? 오늘 늙으면 늙는 대로, 병나면 병난 대로 사는 게 노후가 아름다운 거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살면 다른 사람 보기에 저분은 참 노인인데도 아무 고민이 없이 참 당당히 잘 살아가시는구나. 단풍이 잘 물들듯이 그렇게 늙음이 비참해지지도 않고 초라해지지도 않고 그냥 순리대로 잘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아들이 자꾸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찾아오는 아들이 불효가 되지만 어릴 때처럼 뭐 달라고 그러고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아들이 효자가 되는 거잖아요. 늙어서 뭐 자기 자녀를 효자로 두는 게 좋지. 그걸 꼭 이것저것 요구해서 불효로 만들어야 자기 삶이 보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자기가 아름답게 갖고 가는 거지. 자꾸 이렇게 욕심을 내면 자꾸 삶이 초라해집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경제적 기반을 다져서 노후가 걱정 없는 성공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아니면 꿈을 이룬 인생인가요? 자기가 만족하면 가장 좋은 인생이에요. 내가 농사짓고 살면서 참 나는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제일 좋은 공기 내가 마시고 제일 깨끗한 물 내가 먹고 또 오염되지 않는 농산물 내가 먹고 속박받고 구속받지 않고 일하고 싶음 일하고 쉬고 싶음 쉬고 이렇게 사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돈이 많아서 밥을 5개, 6개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뭐 10벌, 20벌 껴입고 당길 것도 아니고 차를 한꺼번에 3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고 방이 넓으면 청소하기 귀찮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하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거품처럼 남의 눈치 보고 살면 결국은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진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사람들은 너무 헛된 욕망에 팔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 늘 자기를 학대하고 살거든요. 난 능력이 없다. 아니면 남을 원망하고 살든지. 그래서 저는 자기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메뚜기도 살고 잠자리도 살고 토끼도 사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괴롭게 살 게 뭐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즐겁고 또 여기저기 다녀보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복되고 불교 신자로서는 또 불법 만난 거 큰 행복이고 그렇게 자신에게 만족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을 또 개척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잔소리는 안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잔소리하면 부모 말도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뛰쳐나와 이런 데 왔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러쿵 잔소리하면 같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입을 다무는 게 좋은데 입이 잘 안 다물어 지면 염불을 하라. 나이가 들면 간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러면 안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자기가 겪지 않으면 말해줘서 몰라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고, 또 젊은이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덜 하려면 경험자로부터 조언을 얻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젊은이들은 무조건 경험자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노인들은 경험에만 사로잡혀 있어 염려하고 우려하고, 그렇게 이게 복잡해지지 않나.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 저는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고향 처분하지 마시고 가만뒀다가 나이 들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소일거리도 갖고 운동도 되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살던지, 또 도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철학 그렇게 하지 말고 욕심을 좀 버리고 자기 가진 재능들을 살려서 사회 여러 군데 일손이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트타임으로 힘 닿는 데까지 일하고, 또 사회도 그걸 보며 효율 따지지 말고 그분들도 적절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 용돈을 벌어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한다면 노령화와 사회이 너무 오래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60세가 넘으면 인생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때입니다.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나쁜 점은 욕심이에요. 젊을 때는 젊은이가 막 욕심을 내서 뭘 하면 사람들이 아름답게 봐요. 자식 야망 있어 이래요. 늙어서 욕심을 내면 추하다 그래요. 노욕은 추한 것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연령에 맞게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제는 정리해야 되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조금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된다. 나이가 70이 돼 가지고 자기 몸 누울 방도 하나 없으면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귀엽다고 다 물려줄 게 아니고 자기 몸 누울 방 하나 자기가 먹고 살 만큼 기본 생존권은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 살더라도 자기 삶이 자기가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죽고 난 뒤에 어때요? 조그맣게 남긴 것은 분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게 좋을지 않느냐. 항상 많이 남고 죽으면 자식사에 큰 분쟁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살면서 받은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살았는데 이렇게 가진 것은 나의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삶의 결과로 열매를 맺듯이 다시 사회로 되돌려줘서 그런 자금들이 젊은이들이 사회에 도전할 때 써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요. 직장에서 예기치 않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개인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부당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나 아니에요. 그것이 부당하면 회부해서 그것을 정당한 평가를 받으면 돼요. 그러나 그 모든 절차에 이상이 없는데 나는 거기 더 있고 싶다 든지 더 있어야 된다 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기 삶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부부지간에 단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악을 쓰고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 서로 마주보고, 그래, 당신 만나 참 행복해서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살았지만 얘도 다 컸으니까 그동안 고마웠어. 그러나 나도 내 삶이 있고 당신도 당신 삶이 있듯이 우리 또 자유롭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결혼했다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자꾸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향해 서면 들어야 되는데 이 잣대를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회사 문제도 똑같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에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런 사회에 태어나서 혜택을 받고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된다. 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계약인 것이다.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내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찾겠다는 것을 나쁜 사람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자기 권리를 찾아 나가면 된다. 그러나 권리를 찾는 거하고 미워하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을 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할 것들에는 욕심을 버려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면서 오래 사는 장수천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직업이 뭘까요? 농부는 젊을 때 과로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100살 넘어가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러면 가장 긴 수명은 목동입니다. 목동은 하루에 많이 거두면서 목동은 과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목지대에서 공기가 가장 좋은 곳이 해발 700m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면 운동 부족으로 몸이 나빠지고, 너무 과하게 쓰면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몸을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안 아파봤다. 이런 사람들 항상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는 이런 일이 주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안 아파봤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평생 그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늙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옛말에 왜 비실비실한 사람은 자기가 건강이 안 좋은 줄 알고 항상 적절하게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이 말도 잘 못 듣고 더 오래 사는 게 좋다, 이런 뜻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나이 들어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다 우리가 흉내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게 욕심을 버려라.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가지고 쓰러져서 링거를 맞고 있는 며칠 있으면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들면 그렇게 하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과음술, 그 다음에 과식 음식, 일과로, 그게 10명에 적절하게 맞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내게 되면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는 건강을 적절하게 조정해줘야 한다. 나이 들어 아파 누우면 초라해진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건강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 입을 좀 다물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입을 다물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러나 젊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나친 우려하지 말고 그들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그대로 인생을 살도록 좀 내버려 둬야 돼요. 나는 좋은 얘기지만 상대가 듣기 싫으면 뭐가 된다, 잔소리가 되는 것이며, 그래도 안 다물어지면 염불을 해라. 그러고 있는 일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전면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또 자식들 위해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 칸 뒤로 한 발 물러나 준다면 아름답게 명면법이 아니냐. 잘 물든 단풍이 예쁘듯이 어쩌면 봄꽃은 예쁘지만 떨어지면 아무도 주워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단풍은 어때요? 떨어져도 주워가고 책갈피로 끼워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지혜와 점잖은 노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실력을 키워 성공을 만들어갈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